서가모니불 따라해 주세요.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상그요라 도인가 일종 평회도세와 기기끄무 무미반 갈래변음 조주다나 상거의 요락도인가요? 일종평회 도세화라 기기거무 무미반하니 갈래변음 조주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문 송나라 뜻인데요. 상거의 요락도인가요? 산에 고요히 사니까 도인의 집이요. 일종평의 도세화라 일종 한 가지로 항상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세상을 제도하기 위함이요. 기기거무 무미방하니 배고프면 금송아지 쌀이 없는 밥을 먹고 갈래변음 조주다라 목마르면 바로 조주의 차를 마신다. 이런 조금 어려운 말 같지요. 오늘은 이 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차고향을 많이 올리고 또 선다일미라 참선하는 것은 곧 차를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 다선일미라에서 차를 마시는 것은 곧 선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교주스님의 이 깃다거 차나 한잔 하고 가거라 하는 이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거여 산에 살면은 아주 조용합니다. 산에 살면 조용하니까 마음이 아주 도인의 집이더라. 근데 산에 산다고 해서만 마음이 조용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산에 살아도 마음이 저 콩밭에 가가지고 있으면은 마음이 조용하지를 못하지요. 아무리 시중에 살더라도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항상 도인의 생각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산거요락 산에서 고요히 사니 도인의 집이더라. 이 스님이 마음이 고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평에 도세하라. 일종이라는 것은 한일자에다가 종자하는 종자인데 한 가지로 종자는 한 종자로 그만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평회, 평할 평자하고 평평하다는 평자하고 품을 했자니까 한 생각을 그대로 품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 그 생각은 도세화라 마치 세상을 제도하는 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그 한 생각 고요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혜로운 마음이 세상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기거무 무비반이요. 배가 고프면, 기자는 줄일 기자니까 배고프면 거무 무비반을 먹는다. 거무의 무비반이라는 것은 거무는 금송아지는 바로 금송아지는 아주 잡되지 않는 것이죠. 순수한 것이죠. 순수한 본래심을 거무라고 합니다. 금송아지.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무비반이라 쌀이 없는 밥이다. 쌀이 없는 밥이라 쌀이 없는 밥을 먹는다 하는 것은 그저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항상 그 본래심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밥을 먹고 갈래변음 조주다라. 목이 마르면 갈자는 목마를 갈자거든요. 목이 마르면 바로 조주의 차를 마신다. 조주 스님이라는 스님은 당나라 때 스님인데 어떤 스님이 와서 인사를 하고 문안을 여쭈니까 여기에 와본 적이 있는가 하니까 예, 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차나 한 잔 들고 가게 그랬죠. 그래서 긱다그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긱다그. 긱자는 마실 긱자입니다. 다는 차다자고 그자는 가을 그자니까 차 한 잔 마시고 가거라 이 말이. 아주 친절한 얘기예요. 그래서 찻집에 보면은 긱다그라는 찻집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주의 그 다심, 차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와서 인사를 하면은 그동안에 여기 와본 적이 있는가 하면은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긱다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차나 한 잔 들고 가시게. 그런데 와본 적이 있다고 그래도 차 한 잔 들고 가라 가고 와본 적이 없다고 그래도 차 한 잔 들고 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주 스님이 조실 스님 시봉을 하다가 스님 일찍이 왔다고 그래도 차 한 잔 들고 가라고 그러고 오지 않았다고 그래도 차 한 잔 들고 가라고 그러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조주스님께서 원주 하고 부르니까 원주가 갑자기 있다가 아마 예! 차나 한 잔 먹고 가거라. 그래 붙어버려. 듣다가 하라. 그러니 복보시님께서 말하기를 보복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주 간덕기변이라. 조주스님은 그 선기, 문득 일어나는 선기를 바로 이 긱다그를 가지고 사용을 했다. 그런 습관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긱다그라는 것이 조주의 명사입니다. 조주스님의 차 한 잔 먹고 가거라.
그런데 차만 먹고 가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스님이 또 와서 물으면 아침밥은 먹었는가 하고 아침 죽이죠. 아침에는 선방에서는 죽을 먹는데 죽을 먹었는가? 먹었습니다. 바로는 닦았는가? 예, 바로 잘 씻었습니다. 그럼 가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 마시고 가봐라 하는 것이 또 혹은 가거라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차를 마시면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고 맑아지고 기운이 아주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은 정신이 혼침해지지 않고 깨어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선방에 있는 스님들은 꼭 차를 마시게 되고 절에 우리가 부처님에게 닭이를 올리는데 왜 닭이를 올리느냐? 차를 달여서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냉수를 올려놓고 예불 할 때 뭐라고 하느냐? 아금청정수 변이감노다 봉헌삼보전 원수해납수 하고 그렇게 예불을 드리죠. 여러분 들어보시죠. 닭이 올려놓고 그럽니다. 새벽에 닭이를 올려놓고서는 아금청정수 변이감노다 봉헌삼보전 원수해납수 원수해납수 원수자비해납수 하고 절을 세 번 하죠. 그것은 아금청정수라 내가 이제 청정한 물로서 부처님에게 올리나니 변이감노다라 이것이 감노의 차로 변해져서 봉헌삼보전이라 모든 불법성 삼보님께 이것을 올리오니 원수해납수라 원컨대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저희 마음을 간절하게 가력하게 아시고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받아주십시오 또 자비로운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래 세 번 청을 하는 것입니다. 냉수 올려놓고 차로 변해주라고 우리는 그랬다 예불 한단 말이에요. 신중단에 또 닭이를 또 올려놓고 뭐라 하느냐. 청정명다야 능제병혼침 유기용호성 원수해납수 그런단 말이에요. 신중단에는 청정명다야 청정한 향기로운 달을 이 약으로 올리오니 능제병혼침이라 이것이 약이 되어서 능히 병과 혼침이 다 없어져서 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차이오니 유기오공성이라 오직 오성중님께 이거 차를 드립니다. 그러니 원수해납수 원컨대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이 차를 잘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고향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닭이를 상당히 큰 닭이를 올리는데 제가 여기서는 달을 다리에 올리는 건 잘 못 봤거든요. 중국에 가서 살아보니까 아침에 부전스님이 일어나가지고 물부터 먼저 끓여요. 물을. 끓여가지고 달을 한 잔 다 뽑습니다. 차를 한 잔 다 뽑아가지고 그래서 차잔에다가 딱 받쳐가지고 그래 부처님 앞에다가 다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예불을 드려요. 그런데 부처님에게 아침부터 처음 올리는 게 이 차를 다려서 올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막 차다리기가 귀찮아서 그러는지 막 찬물을 올려놓고서 냉수 올려놓고서 아금 청정수 내가 이 청정한 물을 변이 감노다 원컨대 감노 차로 변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지극정성을 하면 그렇게 변해지고 안 올리는 것보다 낫죠. 하는데 원칙은 차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다니다가 차를 먹을 때는 뭐 합장하고 부처님 앞에 먼저 고향 올린다는 식으로 차를 들 때도 합장하고 그렇게 차를 먹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내가 이 팽주요, 팽주는 차를 다리는 사람을 팽주라고 그럽니다. 팽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다간에다가 앞에다 딱 놓고 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달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팽자는 삶을 팽자라고 그러는데, 차를 물에다 넣고 울거낸다, 그래, 삶아낸다 이런 뜻인데, 울거가지고 이제 이렇게 따라주는 그 사람을 팽주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는 오면은 언제든지 내가 팽주입니다. 누가 오든지 그 차 다려가지고 주는 것은 내가 양보를 안 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참맛을 내어서 주고 그러는데, 저는 차를 손님들에게 드리기 전에 부처님 잔을 하나 딱 놓고 저 건너다가 부처님 사진을 하나 걸어놨어요. 모시놨어요. 놓고서는 차를 여기다 딱 따라놓고 합장을 딱 하고, 그리고 부처님 앞에 다고향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 먹을 찻잔에다가 차를 따라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수행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부처님에게 이래 고향을 먼저 올린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 달을 많이 마시면은 마음이 아주 맑아지고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 송나라 때 나대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처사가 시를 지었어요. 차 끓는 소리, 보글보글 차 끓는 물소리하고 사다리는 향기하고, 그것을 내가지고 그 시를 지었는데, 성풍해오의 도래초요 겁인동경 이중노라 대덕성문 구적후에 일구춘설 성제호로다. 송풍해우 도래초, 송풍, 소나무에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소리, 해나무에 빗방울이 도덕도덕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가 도래초라. 처음부터 이르는 것 같이 귀에 와서 닿는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물이 끓는 소리야. 소나무에 바람이 살랑살랑 하는 소리 같고, 또 해나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같이, 그래 물이 보글보글 끓는다는 표현을 송풍해우라 그랬습니다. 송풍해우라. 저대 가면은 송풍해우라는 그런 글귀를 써붙여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 차를 끓인다는 뜻이야. 차물을 끓인다는 뜻이야. 그래서 겁인동병 이중노라, 그런 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나면은 급히 다른 병에다가, 다른 차우에다 옮깁니다. 동병에다 올리는데 동으로 된 병이 있어요. 이렇게 물 식히는 병이 있어요. 물 식히는 병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옮겨 붓습니다. 옮겨 따라 붓는데 어디로 따라 붓느냐? 그게 이제 중노라고 그래. 중노, 대죽자하고 하루로자. 중노. 거기에다가 딱 하루를 딱 붙이면은 보글보글 끓다가 대덕성문 구적후에 그 소리가, 끓는 소리가 고요하게 된 뒤에 일구춘설 성홈이라
거기다 이제 차를 딱 넣고 이거 여기다 부으면은 그 한 방울 춘설이라는 것은 봄 눈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차를 넣고 달인 그 아주 향기로운 차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춘설로. 그것이 마치 제호의 맛을 능가하는 그런 맛이더라. 그러니까 차를 달일 때는요, 정성껏 달여야 됩니다. 우리 커피 타 먹듯이 한 숟가락 버옇고 물 쪼르르 부어가 휘져서 가지고 그냥 떠봐가지고 그냥 바닥바닥 하면서 그리 마시면은 그게 정성이 안 들거든요. 차는 물을 끓여가지고 순숙을 시키죠? 물을 순숙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물을 한 70도 정도 식혀야 됩니다. 그리고 작설차를 넣고, 작설이라는 것은 참새작자, 혀설자, 참새 혓바닥같이 아주 부드럽다. 그래서 작설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작설차 드셔보셨죠? 그 차잎을 따다 보면은요, 작설차는 정말 참새 잎 혀같이 그렇게 아주 가느다랗고 그렇습니다. 오죽해야 참새 혓바닥에다 혀에다가 비유를 했겠습니까? 제가 그 차를 따보니까 이게 참새 혀같이 이렇게 싹 올라와요. 고구전에 차가. 그건 이제 고구차라고 그러는데 고구전에 차가 이래 올라오면은 그걸 떡떡 땁니다. 따는데 그건 비비면 그냥 뭉개지는 차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찻잎이 아주 오돌오돌해요. 그게 푹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아주 향기로워요. 차잎이. 그 차잎을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것을 한 300도 이상 되는 고열에다가 솥에다 넣고 비비는데, 볶는데 무쇠솥이라 해야 돼요. 깨끗하게 잡내음이 없는 아주 깨끗하게 가셔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막 떼가지고 물기 없이 싹 깨끗하게 닦아내고 그래가지고서는 차잎을 갖다가 착 부어가지고 목장갑을 끼고 손으로 닦아야 돼요. 주걱을 가지고 씻었으면 또 안 돼요. 마스크도 하고 땀방울이 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착 해가지고 이렇게 덮어가지고서는 닦는데 볶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닦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차를 싹 비워. 어디다 비우느냐? 이 평상에다가 수건을, 큰 포재기 수건을 깔아놓고 거기다 비워가지고 거기다 놓고서는 부어놓고 비벼요. 살살 비벼야 돼. 힘들어서 너무 비비면 또 안 되고 적당하게. 그게 기술이라요. 비비는 거예요. 비비고 또 이제 식으면은 그러면 또 솥에다가 그 솥에다 넣고 또 볶아요. 또 이렇게 덮어 가지고서는 또 내놓고서 또 비벼. 그래서 9번을 덮고 9번을 비비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는 그 볶고 덮고 하는 또 이제 비비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손맛이 나는 겁니다. 그게 기술이라요. 그게 적당하게 그게 해본 사람이 아니면 잘 안 된답니다. 그거 자꾸 해봐야 돼. 그래서 9번을 볶고 9번을 비비고 그래서 싹 말라가지고 그럼 금방 말라집니다. 뜨거운데 볶고 비비고 볶고 비비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바람에다가 살살살살 디른단 말이에요. 디려가지고 그 차잎에 묻은 보하는 그 털이 있습니다. 그 털을 날려보내버려야 돼요. 그게 독성이 있거든요. 독성을 다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딱딱 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공 포장을 하는 거예요. 요새는 진공 포장이 있어서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진공 포장이 없으니까, 대통에다가 넣어가지고 탁 막아가지고, 그래서 딱 봉해놓고, 어떤 항아리에다가 딱 넣고 딱 봉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놔놨다가 하는데, 그 차는 아주 민감합니다. 얼마나 민감하느냐? 여러분들이 화장하고 화장품이 냄새가 차 옆에 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화장한 손으로, 화장품 냄새가 나는 손으로 차를 만지면은 그 차는 못 쓰게 됩니다. 냄새가 싹 죽어버려요. 죽는 게 아니라면 그 냄새를 싹 빨아들여가지고 화장품 냄새를 변해버려요.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설차를 다닐 때는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마른 수건으로 잘 닦고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닭이도 잘 울거내고 잡냄새가 없이 그렇게 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수한 차의 맛을 그대로 맛볼 수 있고 색깔을 보고 또 냄새를 음미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는데도 차를 그냥 꿀꺽꿀꺽 마시는 건 아닙니다. 작설차는 입에다가 넣어가지고 혀를 가지고 한번 살 굴러가지고 그래서 그 향기를 음미를 하면서 그렇게 살짝 목구멍에다가 넘겨주면은 그러면은 입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그 향기와 맛의 느낌이 이 정신을 아주 상쾌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차가 위장을 통해서 더 들어가면은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그 불순물을 싹 제거를 해줍니다. 불순물을 싹 제거를 해주고 그러니까 피가 맑아지죠. 피가 맑아지니까 정신이 아주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엽록소라든지 70도로 끓이라는 것은 그 차에 있는 엽록소하고 그 카페인이 있는데 거기에 차의 속에 자연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그게 파괴되지 않아야 돼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떨어져 겁니다. 그게 파괴돼가지고.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안 돼요. 살살 달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를 따고 볶고 비비고 끓이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살살 애기 다루듯이 그렇게 해야지 그냥 뭐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행이죠. 그게 수행이다. 그런데 이 차나무가 다른 나무는 콩나물 잔뿌리 나듯이 전부 뿌리가 옆으로 막 퍼져나가고 그러는데 차나무는 잔뿌리가 없습니다. 잔뿌리가 없이 바로 땅을 뚫고 바로 들어갑니다. 직구를 해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만약에 거름을 주면은 거름을 주어서 차나무를 갖고 오면은 그 차나무는 직구로 안 내려가고 가지가 나버려요. 뿌리에 가지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차는 거름을 주거나 약을 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차가 잎이 힘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힘이 없습니다. 거름을 주고 약을 친 차잎은 먹고 나서 차잎을 이렇게 건져가지고 비벼보면은 그 차잎은 힘이 없어서 뭉개집니다. 그런데 거름을 주지 않고 야생차 아주 순수하게 자기대로 자란 그 야생차는 아무리 비벼도 뭉개지질 않아요. 돌돌 말리고 그러지.
그 차잎이 그렇게 9번을 볶이고 9번을 비비고 해도 차를 다리 먹고 보면은 살아있듯이 파랗게 싱싱한 그 모습 그대로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비도 비비지질 않아요. 참 희한합니다. 그 차가, 작설차가. 그래서 바로 탁 뜯고 놀아가는데 그 땅 기운을 싹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작설차 잎은 얼마나 독성이 강하든지 염소가 온갖 풀은 다 뜯어먹어도 차잎은 뜯어먹지 못합니다. 차잎은 안 먹어요. 염소를 차밭에다가 그냥 내놔도 차잎을 안 뜯어먹습니다. 비닐루까지 다 씹어먹는 염소가 차잎을 안 먹는다 하는 것은 뭐냐? 그만큼 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성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그 독성이 강한 독약 같은 차잎을 그 부드러운 차잎을 따가지고 불에다가 볶고 비비고 볶고 비비고 해가지고 성질을 돋궈가지고 뜨거운 불에다 넣어놓으면 성질이 날 거 아닙니까? 성질이 나면 또 비비는 거라. 그래가 또 볶아가 성질이 돋구고 그러니까 이제 9번을 돋갔다가 성질을 돋갔다가 비비다가 돋갔다가 비비다 하니 이놈이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팔팔팔팔팔팔 하다가 성질이 싹 다 죽어버린 거야. 그동안에 독성이 싹 제거가 된 거예요. 그 법제를 하는 동안에 독성이 제거가 된 겁니다. 독성이 제거가 되었을 때 차노릇을 하는 것이지 독성이 제거되지 못하면은 차노릇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제대로 법제가 잘 된 차는 마시면은 아주 좋고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차는 마시면 위장을 끌어낼 수도 있고 속을 베릴 수도 있다. 냉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법제가 잘 된 차는 아무리 먹어도 속을 상하거나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작설차 먹으면은 속을 베린다고 그러죠. 법제가 잘 못되면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차를 잘 마시면은 정신이 아주 초롱초롱 해가지고 공부가 아주 잘 돼요. 공부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은 항상 차를 딱 마시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차를 한 잔씩 잘 마셔보세요. 요새는 작설차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저 사밭에 가면은 약을 막 잔뜩 들이치고 그러거든요. 요새 지리산에도 차가 나는데 밤나무밭하고 차밭하고 가까이 있어가지고 밤나무밭에다가 저 항공 비행기가 헬기가 날아다니면서 약을 막 치는 거야. 지리산에서 난 밤도 전부 그 약 먹고 자란 밤입니다. 벌레가 많으니까 약을 막 방충제를 갖다가 쳐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차나무에도 옮겨 앉게 되죠. 그래서 차가 그냥 약을 먹고 조금 좀 색깔이 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차는 아주 좋아요. 그 야생차는. 그러니까 차를 잘 마시면 되는데 우리가 부처님에게 차를 떡에 올리는데 옛날부터 부처님에게 차를 올리는 것은 그 인도에서도 차를 올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일부러 부처님에게 차를 떡자리에서 올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절에 와서는 찬물 올려놓고 청정맹다야 능제병원침
유기용호성하고 아검청정수 변이감노다 봉원삼보전 그렇게 차를 올리더라도 집에서 차를 자실 때는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차를 올려놓고 합장을 다 하시고 그래 차를 드시도록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 차 한 잔을 먹는 그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멋이 없어요. 차가 없으면. 차를 한 잔 딱 하면서 좀 품이 있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맑아집니다. 우리가 멍청한 것은 왜 멍청하냐? 자꾸 졸음이 오니까 멍청하거든요. 멍청한데 차는 마음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정신이 아주 따락따락하게 해줘요. 글쎄 정신이 좀 깨어있어야 잘 살지요. 정신이 깨어있지 않고 멍청하면은 어떤 놈이 와서 코를 비가는지 뭐 길을 뜯어가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세상 일이 항상 깨어있는 듯이 살아야 된다. 비파사나 하고 뭐 사마타선을 한다고 요새 그래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호흡을 잘 조절하고 그건 비파사나고 사마타라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 참선하는 사람들은 항상 졸거나 산란심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조는 건 혼침하다. 혼침 멍청하게 해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또 산란한 것은 늘어 두리번 해가지고 그게 산란한 것은 깨어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산란한 것은 산란한 사람은요 안정되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그냥 부엌에나 더 먹는지 방에나 더 먹는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참 그냥 의심이 일어나가지고 그러거든요. 의심. 그래서 탐심, 진심, 치심, 만심, 의심 여기에 5가지 나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욕심으로부터 뭐가 생기느냐? 진심, 화내는 것이 생기고 화를 많이 내면은 어리석어 찝히고 화를 많이 내면은 생각이 안 납니다. 가능한 화를 안 내야 돼. 그런데 가다가도 화를 안 내야 돼. 화를 내면 막 길을 잊어버립니다. 운전하다가 화를 내면은 사고 나기 십상입니다. 신호등이 안 보여요. 화를 내면은 그걸 화를 잘 안 내야 돼. 화를 안 내고 어떻게 삽니까? 하지만은 그래도 안 내는 버릇을 가져야 그게 무병장수하는 것입니다.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화병이 생기거든요. 꾹꾹 참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아예 화를 안 내야지. 정말 인욕이라는 것은 욕됨을 참는 것이 인욕이 아니고 성질 안 내는 게 인욕입니다. 성질을 아직 내지 말아야 돼요. 인욕한다고 해서 그저 꾹꾹 참아 지키면 그게 인욕이냐? 그게 아니에요. 담배를 끊는 사람이 억지로 담배를 끊으려고 그러면은 병이 생깁니다. 이건 본래 내가 피우던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긴장을 해가 담배를 끊으면은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도로 담배를 피워야만 그 병이 낫습니다. 담배 못 끊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마음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심하고 또 남체하는 그게 전부 어리석어지는 짓이거든요. 사람은 어리석어가지고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고 또 욕심에 의해서 화를 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가져야 돼요. 항상 여유를 가져야 돼요. 담배 한 대 피고 여유 가지는 그것도 좋긴 좋지만은 차 한 잔 먹고 여유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별로 피해도 없고 좋습니다. 요새 간접흡연이 안 좋다고 그래요. 간접흡연이 안 좋다고 저기에 나가면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요새 어떻게 담배를 많이 피는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끊어요. 담배 안 좋다고 그러니까 다 끊고 그러는데 젊은 학생들은 점점 흡연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이 더 흡연율이 늘어나요. 대학에 보면 여학생들이 거의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탁 물고, 그냥 남학생은 담배 안 피우는 학생인데 여학생은 담배를 탁 물고 탁 하고 있는 거 보면 어찌 보면 그것도 뭣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 거기 못 보고 좋아할 게 아니라 속이 시커멓게 멍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이 나중에 시집 가가지고 임신을 하면은 애까지 담배를 피는단 말이야. 이 담배 연기가 들어가면 어디까지 들어가냐? 호흡을 통해 들어가가지고 전부 피부 구멍구멍으로 털구멍마다의 담배 연기가 다 배어나옵니다.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이요. 담배 먹고 입만 싱고 갔다가 해서 냄새 안 나나요? 발가락 털구멍까지 전부 담배 냄새가 그게 솔솔솔솔 들어가가지고 참 이렇게 섬에 나오는데, 배어 나오는데, 그거 뭐 입만 꿀렁꿀렁꿀렁 했다고 해서 그 담배 냄새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희한하게 담배 안 피는 사람한테는 담배 냄새가 솔솔 잘 나요. 그러니까 담배 그는 백해무익이랍니다. 담배 그 피지 말고 차를 한 잔 탁 하고 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차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차를 한 잔 잘 하시면은 아주 넉넉하고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조주시님은 끽따그라 차 한 잔 자시고 가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열애사에 오셔서 기도 잘 하시고 또 국수 한 그릇 하시고, 국수 먹으면은 원래 찬맛이 잘 안 납니다. 안 나는데 고향 잘 하시고, 그래서 차 한 잔 하시고, 안 그러면 요 차가 없으면 집에 가서라도 차 한 잔 딱 하고, 그래 이제 볼일 보시고 그러세요. 이제 차를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차에 대한 시가 많이 있는데 다음에 또 얘기해 주도록 하고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합시다.